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겨 듣는 유튜브 사연에 글을 쓰려고 하니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됩니다. 최근에 친구가 결혼하면서 시댁 스트레스가 심하다면서 고민 상담을 많이 하면서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생각나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는 제 사연을 한번 적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제 소개 먼저 해야겠죠?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빵과 커피가 꽤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매일 자랑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 최고의 남편이에요. 친정 식구들도 친구들도 늘 결혼 잘했다며 칭찬 일색이죠. 시부는 일찍 돌아가셔서 홀시모인데 정말 친정엄마처럼 잘해주십니다. 남편과 시모 자랑하라고 하면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이렇게 좋은 남편과 좋은 시모를 만났을까 싶을 정도예요. 너무너무 좋은 시댁이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신우입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3살 많은 노처녀인데요. 자격지심 심하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어 트집 잡기 바쁜 사람이죠. 세상 다정한 시모와 배려 깊은 남편이 있는 집안에 어쩜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뾰족한 성격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 남는 일을 꼽으라면 바로 친정아빠 생일 때의 일입니다. 친정아빠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한동안 입원해 계셨었는데요. 다행히 경과가 좋아져 퇴원을 하시고 집에서 쉬기로 했었죠. 퇴원하고 며칠 뒤 친정아빠의 생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쉬고 계시는 친정아빠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줬어요. 저도 너무 고마웠고 아빠도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눈물까지 흘리실 정도였어요. 오랜만에 친정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행복한 파티를 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웬만하면 잘 바꾸시는 편이 아닌데 남편이 해준 이벤트와 선물을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하셨더라고요. 그런 친정아빠를 본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고 아빠의 카톡 프사를 캡처해서 저도 카카오톡 사진을 변경했습니다. 사실 저도 자랑하는 카톡 올리는 거 괜히 민망해서 안 올리는 편인데 이번에는 왠지 올리고 싶더라고요. 행복해했던 아빠의 모습도 생각이 나고 남편 자랑도 할 겸 또 아빠의 귀여운 모습도 올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아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까 신우였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는 다짜고짜 남편한테 따지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너 진짜 웃기더라. 내가 진짜 열불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화했어. 눈 뜨고 못 봐주겠어, 정말. 아, 누나 또 왜 그러는데? 또 뭔 일인데 다짜고짜 짜증이야? 너 가족이나 잘 챙겨. 남의 가족 챙기지 말고. 진짜 화가 안 가라앉네. 신경질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라. 아주 이벤트를 하고 난리도 아니더라. 너, 나한테는 그렇게 해준 적이 있어? 결혼하고 아주 남의 집 자식 다 됐어. 올케는 나 보라고 일부러 카톡 사진 바꾼 거지? 나 열받으라고. 신우는 제 카톡 프사를 보고 화가 나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 무슨 소리 하나 했네. 장인어른 생신이기도 하고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축하 파티 겸한 건데 그게 뭐? 그게 누나가 나한테 전화해서 하늘 일이야?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거냐고 안부 인사하지는 못할 망정 그게 배가 아파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리고 남의 가족이라니 말이 좀 심하네. 그래, 배 아파서 전화했다 왜? 너 결혼하고 나서 우리 가족은 안중에도 없지? 너 누나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는 그 사진 보고 뭐라고 안 해? 엄마 서운하겠다.
나도 이렇게 배신감이 드는데 엄마는 오죽하겠어? 신우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옆에 있는 저한테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이 친정 가족에게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혹여나 서운해할까봐 시모한테는 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신우 성격을 잘 아는 남편은 신우 섭섭치 않게 잘해주고 있고요. 물론 저도 겪으면서 신우 성격을 알게 되었고 비위 맞춰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친정아빠 이벤트 해줬다고 그게 배 아파서 전화를 한 신우는 이해할 수 없었죠. 저희 아빠 입원해 계셨던 것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요. 그런 신우의 전화에 남편도 기가 막혀 했습니다. 아니, 뭘 또 안중에도 없어. 그리고 엄마는 알고 계셨어. 아주 기특하다고 칭찬하던데 누나는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 가족 안 챙기냐는 얘기 나왔으니 묻자. 누나보다 내가 엄마 더 잘 챙기는 거 알지? 누나, 이번 주에 엄마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해봤어? 그리고 지난번 누나 생일에 갖고 싶다던 가방도 사줬잖아. 뭐가 그렇게 섭섭한데? 저렇게까지 이벤트 해준 적은 없잖아. 누나가 애야? 가끔 이럴 때마다 진짜 나 이해를 못하겠어. 안부 전화 한 번 없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나? 남편이 신우 말을 받아주지 않자 신우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 결혼하니까 누나는 이제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도 결혼 전에는 이렇지는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애가 변했어. 아, 또 왜 그래? 나는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누나. 너, 나 결혼 안 하고 이러고 있다고 무시하는 거지?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리지 좀 마. 지금 전화 계속 해봤자 서로 좋은 소리 안 나갈 거 뻔하니까 오늘은 그만 끊자. 심술이 가득 찬 신우를 이해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무시한다느니 어쩌느니 할 것 같아서 달랠 겸 신우한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형님, 내년 생일엔 더 멋진 이벤트 해드릴게요. 마음 푸세요. 저희 아빠가 그동안 몸이 안 좋고 병원 생활하느라 기운이 없었는데 신랑이 그렇게 생일 파티 해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무슨 이벤트를 예고하고 하니? 몰래 해야 이벤트지. 너는 니네 아버지 파티할 때 미리 말하고 했니? 그리고 넌 내 마음 풀려고 만난 거야? 자랑하려고 만난 거야? 당연히 형님 마음 풀어드리려고 만난 거죠. 그럼 내년 말고 언젠간 몰래 깜짝 파티 해드리면 되잖아요. 됐다 됐어. 무슨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내가 말을 말지. 형님한테 먼저 이벤트 안에서 섭섭하신 거예요? 저희 아빠 깜짝 파티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저 점점 형님한테 섭섭해지려고 해요. 아직 심술이 풀리지 않은 신우는 제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었어요. 너는 섭섭함이겠지만 난 배신감이야. 네가 내 마음을 아니? 넌 모를 거야. 네가 어떻게 했길래 동생이 그렇게 홀딱 빠졌는지 모르겠네. 혹시 너 내 동생 약점 잡고 있는 거 아니지? 무슨 소리예요. 신랑이 약점이 어딨어요.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데 형님도 아시면서 신랑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잖아요. 이것 봐, 이것 봐. 말하는 것부터 아주 여우야. 얼마나 여우짓을 했으면 지금 보니까 홀랑 넘어갈 수밖에 없게 달콤한 말로 꼬시는구나. 나도 좀 배워야겠다. 나는 내숭 떨거나 그렇게 아부 떠는 말은 잘 못하겠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언니라고 불러야겠어. 신우는 계속해서 제 속을 긁었습니다. 저도 참다 못해 정색을 하게 되었죠. 형님, 형님이 속상해한다길래 제가 좀 마음 푸시라고 만나러 온 건데 이럴 거면 왜 만났어요? 저 속에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내숭이니 여우니 말이 좀 심하신 것 아니에요? 어머, 갑자기 또 태도 달라지는 것 봐. 다른 가족 있을 때는 아주 착한 척, 순한 척,
척이란 척은 다 하고 나랑 있을 때는 이렇게 잡아먹을 듯 노려보면서 톡 쏘는 것 좀 봐. 우리 엄마가 너 이런 모습 아니? 제가 계속해서 형님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건 안 보이세요? 노력하는 애가 이래? 내 마음 풀려고 왔다며? 근데 왜 성질이야? 내가 마음 안 풀렸다는데 뭐 어쩌라고? 네 앞에서 마음 풀린 척 하하호호 웃어야 해? 형님은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죠? 그냥 제가 싫으신 거잖아요. 그냥 저한테 화풀이 하고 싶어서 만나신 거죠? 말도 되게 이상하게 한다 너. 웃겨 정말. 화를 돋구고 앉아있네 짜증나게. 아, 괜히 만났어. 기분만 잡쳤어. 너랑 만나면 늘 기분이 똥이 되는 것 같아. 신우는 연애할 때부터 늘 이런 식이었어요. 신우랑 잘 지내고 싶어서 선물을 해줘도 뭐가 더 이쁘니 이건 디자인이 구리다느니 가격이 어떻다느니 제가 해주는 건 어떻게 해서든 트집 잡기 바빴죠.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너, 내 동생이랑 엄마한테도 이런 식으로 대하니? 아니잖아. 내가 만만하지? 나한테만 이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잖아. 불려우 같은 계집애. 저도 참고 참고 참다가 터진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잖아요. 아니 왜 매번 트집 잡지 못해 안달이시냐고요. 너 여우짓 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그런다. 왜? 어쩔래? 형님이랑 말이 안 통해서 도저히 같이 못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우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신우는 저를 얼척이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괜히 옆에 있는 작은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더군요. 솔직히 저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하나 바꾼 것 때문에 일이 커질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신우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 상상도 못했고 별일도 아닌데 오버하는 신우가 괜히 얄밉고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신우는 그냥 제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후 신우는 별 연락이 없었어요. 뭐 먼저 연락 와서 살갑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고 저도 굳이 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괜히 연락해서 맘 상하지 말라며 신우한테 전할 말이 있으면 본인을 통해 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저대로 신우는 신우대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갑자기 어떤 남자를 데리고 제 카페에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신우 눈에 아주 하트 뿅뿅,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꼴배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일도 아직 마음이 안 풀렸는데 갑자기 남자를 데리고 와서 히히덕거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게다가 너무 당연하듯 돈도 안 내고 자리 잡고 앉더라고요. 올케가 하는 가게인데 인테리어도 너무 이쁘고 빵도 맛있다고 평소엔 하지도 않는 칭찬을 해대면서 계산도 안 하고 가져가더라고요. 심기불편한 얼굴로 있었더니 신우가 슬그머니 와서는 신나서 떠들더군요. 어때? 내 남친. 너무 멋있지? 어쩜 저렇게 키도 크고 생긴 것도 잘생겼는지. 나 이번에 진짜 운명을 만난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동안 그렇게 똥차들만 만났었나 봐. 나 요즘 너무 행복하다. 너가 봐도 우리 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자랑이 하고 싶었는지 아주 친한 척하면서 얘기하는 신우.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드렁하면서 듣고 있다가 재고 파악해야 한다는 핑계로 저는 창고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온 뒤로 신우와 신우 남친은 자주 와서 데이트를 했어요. 물론 돈 한 푼 내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본인 남친 자랑만 했어요. 계속 카페 와서 빵 이것저것 집어가고 커피도 비싼 것만 처먹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한 번 더 와서 그러면 그땐 신우 남친이 옆에 있던 말던 한 소리 해야겠다 싶어서 벼르고 있었는데 알바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신우 이분이 오셔서 인기 있는 빵들만 싹 쓸어서 가셨어요. 오후에 팔 빵까지 가져가셔서 지금 트레이들이 많이 횡해요. 뭐? 하필 내가 없을 때 왔네.
돈도 안 냈지? 네, 당연하게 이것저것 포장 요청하셔서 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카페를 비운 사이 신우가 와서 빵을 한아름 가지고 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알바생은 어쩔 수 없이 신우가 요청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신우가 가고 나서야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죠. 진짜 신우는 대체 얼마나 뻔뻔한 가면을 쓰고 있길래 이럴까 싶기도 하고, 짜증이 많이 나서 신우한테 전화를 해서 화를 냈죠. 형님, 빵을 다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오후에 오신 손님들은 어떡하라고요? 남자친구 옆에 있어서 껄끄러울까봐 가만히 있었더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요? 둘이 와서 저희 카페에서 먹어치운 것만 해도 많은데 또 오셔서 빵을 그렇게 가져가요? 아니, 그럴 거면 돈이라도 내시던가요. 우리 사이에 뭘 돈을 받어? 치사하게. 두 명이서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쪼잔스럽다 너. 카페 운영하면서 신우한테 이 정도도 아깝니? 아깝냐고요? 그게 아니라 두 분 다 기본 상식이 안 되어 있잖아요. 남친분도 생각이 있었으면 돈을 지불하고 먹는 게 맞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여자친구 가족이 카페 장사한다고 공짜로 받아 먹으려는 심보는 대체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한두 번이야 저도 좋은 마음으로 그냥 드시라고 뒀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다 먹지도 않을 빵 괜히 담아가고 카페에 있는 내내 커피 리필해달라고 하질 않나. 무슨 무한 리필집도 아니고 심하다고 생각 못 하세요? 식사와 커피를 왜 제 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냐고요? 왜? 말 되게 기분 나쁘게 하네, 여전히. 그리고 내가 남친한테 돈 내지 말랬어. 우리 가족이라며. 가족한테도 돈 받니? 너, 우리 엄마가 와도 돈 받아? 우리 엄마랑 내 동생 사랑 독차지해놓고 이 정도도 못 해줘? 어머님이랑 형님이랑은 아주 많이 다르죠. 그리고 어머님은 이렇게 자주 오셔서 드시지도 않고요. 형님은 남친분이랑 사람 많은 시간에 자리 차지해서 몇 시간을 그렇게 있으시잖아요. 영업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말이 좀 그렇다. 영업 방해? 뭐, 내가 거기서 손님을 내쫓았어? 어쨌어? 진짜 말 재수없게 하네. 야,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간다, 안 가. 여기 이 동네에 네 카페만 있는 줄 알아? 하여간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가 없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화낼 사람은 난데 신우가 화를 내고는 뚝 끊더라고요. 남편도 얘기를 듣더니 신우한테 전화해서 다시는 카페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고요. 또 신우는 네가 그러고도 동생이냐, 여우한테 홀라당 넘어간 바보 같은 놈이라며 난리쳤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었는지 며칠 동안 신우와 신우 남친은 카페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알바생에 큰일 났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여주더라고요. 읽어보니 제 카페를 욕하는 비방성 게시글이었습니다. 사장님, 인터넷에 저희 카페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이 엄청나요. 저도 친구가 말해줘서 알았는데 여기저기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어쩐지 요즘 괜히 트집 잡고 화내는 손님들이 많으시던데 이 글 때문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카페 위생도 별로고 사장이 그렇게 싸가지가 없다면서 악의적인 게시글이었습니다. 자기가 방문했을 때 머리카락이 여러 개 나와 비위상에 먹지도 않고 다 버렸다는 둥 있지도 않은 일을 적었더라고요. 저는 아이디를 보고 대번에 신우인 것을 알았습니다. 영어가 섞인 아이디였는데 한글 자판으로 바꿔보면 그냥 신우 이름이었거든요. 신우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기저기 악성글을 참 많이도 적었더라고요. 그 게시글이 동네 사람들한테 퍼지고 나니 진상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카페 운영은 너무 힘들어졌죠. 매출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까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바생에게 2달만 쉬어달라고 말하고 잠시 휴업을 했어요. 소식을 들었는지 신우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카페 휴업했다며? 그러게. 카페 신경을 좀 쓰지 그랬어.
형님, 저랑 평생 안 볼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제가 휴업한다고 하니 바로 전화 주셨네요. 기분 좋으신가 봐요. 제가 휴업해서.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또 싹퉁머리 없이 얘기하는 것 좀 봐. 재수없어 정말. 신우의 말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걱정이요? 형님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형님이 작성하신 게시글 덕분에 이렇게 된 건데 형님 아닌 척하려면 아이디라도 창의적인 걸로 바꾸셨어야죠. 너무 아이디가 형님이던데? 나랑 비슷한 아이디를 쓰는 사람인가 보지. 넌 증거도 없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 기가 찬다 정말. 형님, 기가 차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형님 행동이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날 지경이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잘 쉴게요.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박수까지 쳐주고 싶었어요. 남편에게는 요즘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고 둘러대기만 했어요. 아직 정확하게 신우가 썼다는 증거를 모으지 못했거든요. 증거도 없는데 신우 때문에 망했다고 남편에게 서둘러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바쁘게 달려온 저에게 주는 휴식 시간이라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모도 요즘 장사가 다들 안 된다며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카페 휴업 소식을 들은 시모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혹시나 힘들면 쓰라며 100만 원을 용돈으로 쥐어주시기도 하셨답니다. 남편이야 뭐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더 저를 챙겨줬고요.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가족을 만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신우처럼 모나고 심술 맞은 사람도 가족이기에 좀 더 신우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먼저 잠시 휴업한 제 가게에 가서 그동안 신우가 방문했을 때 모습을 담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돈 안 내고 간 모습들은 별도로 체크했죠. 제가 없을 때 빵 싹 담아가는 모습도 빼먹지 않고 USB에 담았어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다 캡처했습니다. 친구 중에 변호사 친구가 있어서 증거들을 가지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 설명을 해주니 친구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해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소식을 바로 신우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신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아, 형님, 바쁘세요? 안 바쁘시죠? 혹시 형법 제307조 내용 아세요?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형법 307조는 뭔 개소리니? 너 전화 잘못한 거 아니야? 역시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악성글을 배포했겠죠. 명예훼손이라고 아시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친구가 변호사라 친절하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제 말에 심기가 불편해진 듯한 신우는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했단 증거 있어? 네? 저는 형님이 했단 말 안 했는데요. 그냥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형님한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한 건데 다짜고짜 증거 있냐고 물으시네요. 제가 꼭 형님을 고소할 것처럼 먼저 알아들으셨네요. 질에 찔려서 증거 있냐고 되물으신 의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가게가 잘 나가서 질투하신 건 알겠는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없는 사실로 악성 게시글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도 가능하거든요. 방금 변호사랑 상담도 받고 왔는데 제가 캡처해 놓은 게시글 작성자한테 고소 진행할 생각으로 상담 받았거든요.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렸어요. 참, 아직 게시글 작성자가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벌금형은 확실할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신우는 처음에 본인이 올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발을 빼더니 나중에는 자신이 당한 일이 사실이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빵 먹다가 머리카락 발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허위 사실이야? 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사실을 전한 것뿐이야. 아, 그러셨어요? 근데 형님, 왜 그때는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그거야. 너 민망할까봐 모른 척 넘어간 거지. 이상하다. 형님 성격에 그렇게 뭐 하나 꼬투리 잡을 상황이 생기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왜 그땐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사실이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봐. 형님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가져오세요. 증거. 증거가 정말 중요한 거 알죠?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선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형님이 증거 가져오면 저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니, 어떻게 증거를 가져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미 지난 일을 어떻게 내가 증명해? 그럼 어쩔 수 없죠, 형님. 안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 진짜 두고 보자. 나도 방법을 찾을 거야. 딱 기다려. 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간 신우. 하지만 제가 넘긴 증거용 CCTV에는 빵 잘 다 먹고 항의하는 장면도 없고 신우의 말을 뒷받침해줄 영상은 없었죠. 당연히 없었던 일을 꾸며냈으니 증거가 있을 리 없죠. 결국 신우는 인터넷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글을 올린 혐의가 인정되어 약소하지만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모 생신이어서 시가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저는 신우의 만행을 알리고자 했어요. 신우의 짓이었음을 알게 된 남편이 먼저 입을 뗐죠. 엄마, 이번에 혜은이네 카페 장사 잘 안 돼서 힘들었었잖아. 휴업까지 하고. 근데 그거 누가 악성글 유포해서 거짓 소문 때문에 그랬던 거였더라고. 어머, 어떤 몹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니? 누가 우리 혜은이 카페가 너무 잘 돼서 시샘이 제대로 났나 보다. 지금은 좀 괜찮니? 신우는 갑자기 세모눈이 되어 남편을 확 째려보더니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저는 그런 신우의 행동을 못 본 척 그 다음 말을 이어나갔죠. 저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제 카페를 비방한 게 어머님도 알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뭐? 정말이니? 누구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어서 말해보렴. 내가 찾아가서 아주 혼쭐을 내야겠다. 제 말에 옆에 계시던 시가 친척들도 시선이 집중이 되었어요. 신우는 그 와중에도 절 째려보고 있었죠. 저는 뜸들이는 척하다가 형님을 쳐다보면서 얘기했죠. 형님이더라고요.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거짓 사실을 올리셨어요. 제 친구가 변호사여서 게시글 유포자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어머님께 안 드렸을 것 같은데 형님 꽤 벌금 물으셔야 되던데. 형님인 걸 알고 저도 당황하긴 했는데 형님은 끝까지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었네요. 그렇죠, 형님? 제 얘기를 들은 시모는 하얗게 질리더니 옆에 앉은 신우 등짝을 퍽퍽 때리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년아, 너 대체 언제 철들래? 형님이라는 사람이 카페 홍보는 못해줄 망정 문을 닫게 해? 너 왜 그러는 거야, 어? 어쩌려고 그래? 정말 내가 동네 창피해서 너 계속 이렇게 세아가 질투하고 힘들게 한다는 소리 들으면 죽고 나서 너한테 상속될 재산은 한 푼도 없이 세아가 앞으로만 모조리 돌려놓을 거다. 알겠어, 이년아? 제발 좀 인간처럼 살아. 시모의 말에 신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엉엉 울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시모가 재산으로 경고하는 건 꽤 효과가 좋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2달간의 휴업이 끝나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어요. 악성 게시글 때문에 휴업한다는 근황을 가게 SNS에 올렸더니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위로의 말을 많이 건네주시더라고요. 저희 가게의 디저트가 너무 맛있어서 꼭 먹고 싶다고 재영업하셨으면 좋겠다는 응원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디저트도 추가하고 메뉴도 추가했더니 한 달 만에 예전 매출을 따라잡을 수 있었답니다. 아,
물론 신우가 연락이 와도 답장을 미루거나 바빠서 못 봤다고 둘러대면서 대화를 피했었고요. 신우도 스스로 저질러 놓은 죄가 있었던지라 몇 달 동안 잠잠했답니다.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곁에 둔 느낌은 여전했죠. 제발 신우가 철이 들었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걸 증명하듯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날이 와버렸죠. 카페 일하느라 바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는 알바생에게 맡겨놓고 잠시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에 초대되어 갔었거든요. 한 층에 홀이 2개 있는 웨딩홀이어서 올라와서 헤매고 있었죠. 웨딩 사진이 크게 있어서 지인인가 싶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뭔 일인지 신우가 홀딱 빠져있는 신우 남친이 신랑 사진에 떡하니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닮은 사람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신우 남친이 맞더라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신랑 복장을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정신없이 축하 인사를 받고 있는 그 남자는 신우 남친이 맞았어요. 일단 저도 지인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했기에 웨딩 사진과 턱시도 입은 신우 남친 모습을 찍은 후 제 지인 홀을 찾아갔습니다. 결혼식을 보는 내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헤어졌나? 양다리였나 싶어서 신우 카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는데 여전히 그 남자와의 커플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끝난 후 신우 남친의 사진을 신우한테 보냈죠. 신우는 사진을 보내자마자 무섭게 바로 전화가 왔죠. 뭐 어쩌라고? 협박하려고? 설마 형님 알고 만나신 거였어요?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줘야 해? 미쳤어요? 세상에 멀쩡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임자 있는 사람을 만나요? 남친이란 분은 오늘 다른 사람이랑 결혼식을 올렸는데 형님은 벨도 없어요? 불륜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들 알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대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신경 끄고 꺼지라고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신우는 오히려 당당했죠.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바로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화난 남편은 그날 저녁 신우에게 연락해 따지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이제 너도 싫어. 네 목소리 듣는 것도 짜증나는데 왜 전화했어? 올케가 또 쪼르르 가서 꼰질렀구만. 헤어져 당장.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닥치고 있어. 누나, 진짜 미친 거야? 그 사람 이제 유부남이라고. 양다리 피다가 딴 여자랑 결혼까지 한 남자가 뭐가 좋다고 연애를 해? 진짜 같은 핏줄인데 하나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런다. 이제 불륜이라도 저지르겠다는 거야? 대체 왜 그러고 사냐, 어? 나는 그 새끼가 속이고 만나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만나는 거였어? 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라고 하지 마. 와, 정신 나갔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알면 어쩌려고 그래. 너네만 닥치고 있으면 되잖아. 그 남자 몇 년 뒤에 이혼할 거야. 계약 결혼이고 몇 년만 살기로 한 거라고. 엄마한테 얘기하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둬? 계약 결혼? 누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어? 아, 몰라. 시끄러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너는 네 인생 살아. 네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난리야? 전화하지 마. 짜증나니까. 신우는 평생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았습니다. 친동생의 말도 전혀 듣지 않았죠. 저는 신우 남친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회사 복귀한 것을 확인하고 신우 남친을 찾아갔습니다. 신우 남친은 저를 보고 당황해했죠. 근처 카페로 가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 신혼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제 말에 당황한 신우 남친은 아무런 답변도 못한 채 제 눈길을 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 지인이 같은 층 다른 웨딩홀에서 결혼했거든요. 어쩜
드라마같이 비슷한 시간대더라고요. 웨딩 사진 잘 봤어요. 와이프분 예쁘시던데요. 근데 아직도 저희 형님이랑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불륜인 거 아시죠? 근데 결혼하신 걸 저희 형님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와이프분도 알고 계신 거예요? 제 말에 대답을 계속 못하던 신우 남친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아니요,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일단 앉아서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죠. 이건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쪽 와이프한테 해야 할 말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형님도 나쁜 년인 거죠. 결혼할 사람 있는 거 알면서 만난 거. 그리고 들어보니 그쪽은 와이프랑 몇 년 살다가 이혼하겠다고 말했다던데.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금액 있으면 드릴게요. 제발, 제발 와이프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저 나쁜 놈인 거 압니다. 알아요. 이제 정신 차릴게요. 어차피 헤어지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안 믿기시겠지만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 신우가 여친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하도 따라다녀서 잠깐 결혼 전에 만나보려다가 콕 낀 것 같다며 자기도 헤어지고 싶다 하더라고요. 신우 남친은 제발 헤어지게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애초에 계약 결혼도 아니었고 이혼할 거란 말도 신우가 지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때쯤이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만난 건 사실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진짜 없어요. 하지만 진짜 잠깐만 만나려고 했어요. 이렇게 계속 길어질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니까. 네, 제발 확실하게 끝내주세요. 솔직히 부적절한 관계인 거 맞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오늘이라도 당장 헤어지자고 할게요. 그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 와이프한테만은 제발 진짜 앞으로 와이프만 보고 잘하고 살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비밀로 해주세요. 그렇게 신우 남친과 얘기하고 헤어지려는 순간 신우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둘이? 신우는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와 그 남자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너 이제 내 남친한테까지 여우짓 하는 거야? 나 소름 끼쳤잖아. 형님, 정신 차리세요. 이분 유부남이에요. 네가 뭔데 나한테 정신 차려라 말아야. 내 인생에 신경 끄라니까. 그때 신우 남친이 신우와 밖에서 따로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신우 남친은 신우한테 헤어지자고 분명하게 말했고 자신은 어차피 곧 지방으로 내려갈 거라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라고 저한테 따로 연락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통보를 신우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요. 저한테 따지고 들더라고요. 야, 이 나쁜 년아. 너 내 남친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 불려 같은 계집애가. 네가 뭔데 내 연애를 망쳐? 흥분한 상태로 소리 지르는 신우에게 더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연애요? 그게 정상적인 연애예요? 형님, 인생 망칠 뻔한 거 도와드린 거잖아요. 이상한 남자한테 꼭 깨서 상간녀 될 뻔한 걸 내가 구해준 건데 고맙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도와줘? 네가 더 내 인생 망친 건 몰라? 아주 척이란 척은 다 하고 너 그 남자한테 뭐라고 했니? 뭐라고 한 거야? 신우는 흥분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다가왔고 남편이 든든하게 중간에서 막아줬죠.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남편 머리채까지 뜯으면서 제게 저주를 퍼붓더군요. 이 나쁜 년, 이제 하다하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까지 못 만나게 해? 평생 저주할 거야 너. 남편은 신우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고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렇게 시모한테 크게 혼나고 남편한테도 매번 욕먹으면서 쫓겨나는데도 참 다양하게 혼날 짓을 하는 게 능력이라면 능력일까요? 솔직히 인생 꼬일 뻔한 거 잘 해결해줬으면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신우가 저만 보면 욕하고
눈앞에서 꺼지라고 난리 피우고 앙숙도 이런 앙숙이 없었죠. 시댁 분위기 정말 좋은 편인데 정말 신우 한 명 때문에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지더라고요. 시모는 그 사건을 아예 모르고 있고요. 남편이 말하겠다길래 제가 이미 끝난 사건인데 뭐하러 말하냐고 말렸어요. 남편도 신우를 포기했고 저랑 신우가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던가요? 피하려고 했는데 재수없게도 신우를 마주치고 말았죠. 그때 저는 모자란 식자재를 사려고 근처 마트에 장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회사 점심시간이었는지 신우는 회사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요. 신우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아주 공포 영화가 따로 없었네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신우 옆에 누군가가 저를 아는 체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을 보니 대학교 후배였습니다. 몰랐는데 신우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다음을 기약하고 잊고 있을 때쯤 후배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배, 근데 우리 과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그날 과장님이 언니 안 보일 때까지 눈에서 레이저 쏘면서 쳐다보던데. 우리 신우야. 헐, 대박. 정말요? 근데 왜 그날 서로 인사를 안 한 거예요? 뭐 이런저런 사연이 많단다. 그나저나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줄 몰랐네. 회사에선 어때? 좀 괜찮니? 언니, 말도 마요. 진짜 완전 노처녀 히스테리아 엄청 부리고 텃세가 어찌나 심한지. 아이고, 나 너무 뒷담화를 막 했나?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신우의 심술맞은 성격은 회사에서도 똑같았고 회사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대상이었죠. 후배와 함께 신나게 신우 뒷담화를 하면서 회포를 풀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회사 상무님이 저희 학교 선배셨더라고요. 게다가 저와도 인연이 있고 사이가 좋았던 분이었죠. 진짜 그 선배도 같은 회사인 거야? 뭐 이런 우연이 있지?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지금 너무 신기해요. 요즘 인사평가 기간이라 이것저것 체크하느라 점심도 거르시고 엄청 바쁘세요. 오, 인사평가 기간이야? 네. 이번에 평가하고 내년에 반영되는 거라 저도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인사평가 기간이라는 말에 신우에게 제대로 펀치를 날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후배에게 선배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그날 바로 연락을 했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안 그래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우연히 아영이를 만났지 뭐예요? 선배님이 계신 회사에 다니신다고 하셔서 연락처 물어봐서 연락했어요. 이야, 이게 누구야? 너무 반갑다. 나중에 아영이랑 만날 때 나도 같이 보자. 한번 보고 싶다. 너무 좋죠. 아영이 얘기 들어보니 요즘 또 인사평가하는 달이라서 바쁘시다면서요? 골치 아픈 업무하는 달이라 조금 힘드네. 참, 선배네 과장님, 저희 신우인 거 아세요? 오, 이 과장 말하는 거야? 이런 우연이 또 있네? 네네. 뭐 형님이 저를 올케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신우 얘기를 했습니다. 신우의 본 모습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했죠. 물론 신우가 악의적인 글을 써서 2달간 카페를 잠시 휴업했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얘기 들어보니 선배도 신우를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특히 악성글 유포 관련 사항은 회사에서도 민감한 문제라 이번 인사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후배와 연락을 하다가 실수로 말이 잘못 나온 척 신우의 불륜 사건을 얘기해버렸어요. 후배는 흥미롭다는 듯이 얘기를 듣고는 회사 친한 직원들한테 전부 얘기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예상이 가시죠? 안 그래도 회사에서 눈에 가시였던 신우의 부적절한 연애사를 알게 된 사람들은 더욱 신우를 등지기 시작했고 회사 사장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의 인사평가 관련 공지가 떴는데 신우는 좌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평가 결과에 열받은 신우는 그날 사직서를 내고 짐 싸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제가 신우에게 참교육을 해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만 매번 당할 수 없으니까요. 신우는 회사 퇴사 후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시 구직을 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돌아가신 시부가 남겨둔 재산이 꽤 되어서 그것만 믿고 백수 생활을 이어갔어요. 신우는 화풀이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어요. 남편한테 매번 욕먹으면서 쫓겨나는데 참 부지런히도 찾아오더군요. 시모와 함께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도 신우는 어김없이 깽판을 부렸죠. 엄마, 쟤 불려우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애라고. 무서운 애야. 엄마가 제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나 회사 그만둔 거 제가 우리 회사에 이상한 소문 퍼뜨려서 그런 거야. 진짜 너무 소름 돋아. 누나, 작작해라 좀. 이젠 지겹다 그 레파토리도. 야, 네 와이프 때문에 내 인생 완전 망했어. 제가 나 고소해서 벌금 먹이고 내 남친이랑 헤어지게 만들었다고. 게다가 일자리까지 잃었는데도 제 편을 들어? 넌 내 동생 아니야? 그럼 내 편을 들어야지. 시모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하셨죠. 그제서야 저는 시모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웨딩홀에서 신우 남친을 찍은 사진도 보여줬죠. 신우가 매번 운명이라고 자랑하고 보여줬기에 시모도 신우 남친 얼굴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 얘기를 듣고 신우 남친의 결혼식 사진을 본 시모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내가 진짜 너를 잘못 키웠다. 어쩜 이렇게 모간하고 뾰족한 놈이 나왔을까. 네가 나쁜 마음 먹고 카페 문 닫게 한 것도 모자라서 유부남까지 만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정말. 유부남 만나서 헤어지라고 얘기한 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것 봐. 엄마도 다 홀랑 넘어가 버렸어. 내가 엄마 딸이라고. 잊었어? 엄마까지 왜 이래? 신우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억울해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시모는 갑자기 주방으로 가시더니 가위를 가져오셨습니다. 엄마 왜 이래? 미쳤어? 가위는 왜 가져온 거야? 내가 널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 이젠 네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내는 걸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시모는 신우의 머리채를 확 잡고는 싹둑하고 순식간에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갑자기 머리카락이 잘린 신우는 울음까지 터뜨리더군요. 저도 시모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더 이상 자기 편이 없다고 느낀 신우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시모는 신우의 머리를 자르고도 화가 풀리지 않으셨는지 신우 방에 들어가서 신우가 아끼는 옷과 가방을 다 잘라버리셨습니다. 믿었던 시모한테도 팽당해버린 신우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이 40 넘어서 가출하는 신우를 보고 시모는 말했죠. 진짜 영 끊을 거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모지리가 되었다며 나가서 죽든 살든 네 알아서 살라고 말이에요. 시모의 마지막 말은 진심이었나 봐요. 아예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버리시고는 신우와 연락을 끊어버리셨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신우는 그 양다리 전남친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전남친 와이프까지 삼자 대면하게 되었고 신우는 또 말도 안 되는 말만 늘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 전남친의 와이프도 보통이 아니었는지 그 자리에서 신우 머리채를 잡고 제대로 혼을 내줬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눈물 콧물 다 쏟고 사촌 언니네로 가서 빌부터 살고 있는데 시모가 연락해서 내쫓으라고 하는 바람에 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결혼한 남자를 찾아가서 또 행패 부린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신우한테 재산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 그거 믿고 흥청망청 지낼 생각 말라며 선전포고를 하셨고 신우와 연을 아예 끊으셨어요. 신우는 나이도 많이 차고 물경력이어서
결국 제대로 된 곳에 취직도 못하고 식당에서 서빙 알바하면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신우를 보면 자업자득, 집 팔자 지가 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화목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고마운지도 모르고 살았던 신우는 결국 배 꼬인 성격 때문에 무난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나락으로 가버리게 되었죠.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왜 신우의 불륜을 막았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우를 위해서 참견한 건 아니고 남편과 시모가 생각나서 오지랖을 좀 부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모도 알게 되고 신우 전 남편의 와이프도 알게 되어 나름 사이다 결말이 되었네요. 신우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신우 덕분에 진상 손님을 대할 때도 웃으면서 대하게 되더라고요. 신우 성격에 비하면 다들 귀여운 수준이라서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 부분은 신우한테 고마워해야겠어요. 비록 신우의 행패로 인해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좋은 시어머니와 다정한 남편이 있어 견딜 수 있었고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도 혹시라도 신우 찾아오면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대차게 내쫓으라며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 사달이 났다고 생각할 텐데 절 찾아올 리가 있겠어요? 하고 웃어 넘겼네요. 꽤 긴 사연이었는데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40이 된 여자입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하루의 고단함을 사연을 들으며 푸는 애청자입니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푹 자고 일어나 평소 바빠서 미뤄뒀던 사연을 보내보고자 먼지 쌓인 노트북을 열었어요. 글재주가 없어 창피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남편과 저는 결혼 4년 차 부부였어요.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흰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죠. 잘 사는 시댁과는 달리 친정은 평범한 편이었어요. 반대가 있진 않을까 했던 우려와는 달리 저흰 평탄하게 결혼을 허락받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알고 보니 시댁에선 남편에게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시댁의 관심은 오로지 아주버님에게 있었고 남편은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었어요. 당연히 결혼할 때도 어떤 도움이 없었고 오히려 그 점이 전 더 좋더라고요. 결혼 당시 저도 모아둔 돈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는데 신랑도 저도 고만고만한 돈으로 알아서 시작하면 되니 차라리 그 편이 좋았어요. 저흰 월세집에서 시작해 대출은 있지만 29평짜리 아파트까지 마련했어요. 참 열심히도 살았네요. 그렇게 저흰 성실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 돌아가셨고 거기서부터 저희의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둘째야, 너 들어와서 살아라. 내가 영 적적해서 안 되겠어. 네? 제가요? 그래. 왜? 싫으냐? 그렇다기보단 저보다 형님을 더 아끼시니 형님이랑 사시면 되시잖아요. 첫째는 회사가 멀어서 멀리서 살잖니. 그렇다고 회사를 옮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생각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남편은 한숨을 끊임없이 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어머님 때문에? 응. 당신도 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연히 알지. 당신 연애할 때 술만 먹었다 하면 얘기했잖아. 알고 있었죠.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형과 심한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장남과 차남에게 있을 법한 차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푼돈을 모으고 모아 급식비를 내고 그마저도 없을 땐 그냥 굶었다고 해요. 악착같이 모은 돈을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뺏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남편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 불쌍한 남자와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순간이 다신 그 집으로 들어가기 싫었는데
막상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고민스러워. 당연히 고민스럽지. 아주버님도 멀리 계시지? 응, 진주에 있어. 본사 발령도 힘든 상황인가 봐. 아,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외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혼자 되면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것도 잘 걸린다던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괜히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고민스러워.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자. 당신 맘이 그러면 합가하면 되지 뭐. 같이 살다가 정 힘들면 다시 나오면 되지. 그리고 뭐가 걱정이야? 이제 당신 곁엔 내가 있는데. 내가 당신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래, 천하무적 와이프. 든든하네. 고마워, 여보. 제 말에 남편은 합가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고민이 길어지던 어느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아직도 고민 중이니? 와이프랑 얘기 끝냈어요. 집은 새 주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서 내 재산 다 넣어줄 생각이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자기라니. 너한테 합가하라고 말할 때부터 생각하던 거였어. 하여튼 그렇게 알고 빨리 들어오거라. 넓은 집에 혼자 있으려니 적적해 죽겠어. 큰 방 비워놨으니 그 방 쓰면 될 거다.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네, 어머니. 빨리 정리해서 들어갈게요.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남편은 멍하니 있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있던 남편은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는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울어? 아니, 그냥 내가 너무 나쁘게만 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응?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재산 다 물려주신다네. 그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기쁘면서도 슬프고 그래. 하여튼 좀 앞당겨서 들어가자. 천천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많이 외로우신가 봐. 그래, 그러자. 난 상관없어. 그렇게 저흰 앞당겨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안방보다 더 큰 방을 비워두셨더라고요. 방 안에 저희가 쓰던 침대, 소파, 작은 냉장고까지 넣어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야말로 집안에 저희만의 원룸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신혼 때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시댁에 들어온 후 저희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어머님과의 사이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예상했듯 어머님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예, 아직 자니? 얼른 나와서 아침 준비 안 하니? 아, 네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깨우는 소리에 놀라 시계를 보니 새벽 5시더라고요.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당황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각오하고 들어왔던 터라 큰 타격은 없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나도 도와줄게. 같이 해. 아니야, 당신은 출근해야지. 아침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일찍 퇴근해서 저녁에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지금은 더 자. 저를 도우려고 일어나려는 남편을 도로 눕히고선 전 식사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식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님을 뒤로하고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찌개에 반찬 서너 가지를 해서 식탁에 올려놓자 어머님이 맛을 보시더라고요. 예, 찌개고 반찬이고 너무 싱거운 거 아니니? 그래요? 저흰 원래 이렇게 먹어서요. 너무 싱겁다. 간 새로 하렴. 어머님은 초장에 절 잡아볼까 하는 생각이신 것 같았지만 전 그렇게 호락호락한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어머니,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대요. 짜게 먹어봤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버님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 보면서 저흰 더 싱겁게 먹고 있는걸요? 어머님도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싱겁게 드세요. 아셨죠? 그, 그래도 이건 너무 싱겁지 않니? 그럼 오늘은 그냥 드셔보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내일부턴 간 좀 더 해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어머님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칠 무렵 간이 약하다 그러셨지만
전 알겠다 대답만 하고 계속해서 저희 식성대로 간을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간 좀 더 세게 했는데 어때요? 전 좀 짠 것 같은데.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짜긴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 네, 어머님. 전 이런 식으로 시집살이를 호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와서 그런지 할만하더라고요. 생활비를 들이곤 있지만 둘이 살던 때보다 지출이 적으니 모이는 돈도 늘고요. 하지만 그런 날이 길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멀리 계시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회사를 이직하며 서울로 오게 되면서 시댁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계획에 없던 식구의 등장에 저도 저지만 남편이 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차별 때문에 아주버님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남편이었기에 아주버님의 등장이 달가울 순 없었죠.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방에서 아주버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방으로 갔어요. 그곳엔 아주버님이 제가 선물한 남편의 와이셔츠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좀 입을게. 다려놓은 와이셔츠가 없네. 그거 안 되는데. 뭐? 잔뜩 주눅이 든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거 제가 선물한 와이셔츠예요, 아주버님. 오늘 저 사람 입고 가라고 제가 어젯밤에 다려뒀고요. 저 사람도 오늘 입고 갈 게 그것뿐이라 빌려드릴 순 없고, 아, 여기 다림이 드릴 테니까 직접 다려 입으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전 식사 준비로 바빠서요. 아, 네. 그럼 네가 내 와이셔츠 좀 다려. 당신 오늘 아침 일찍 가야 한다면서 빨리 옷 안 입고 뭐해? 당장 옷 입고 나와. 알겠어? 어, 오. 아주버님, 다림이 여기 있어요? 뭐 하세요? 얼른 출근 준비하셔야죠. 어, 그래야죠. 고마워요, 죄수씨. 다리미를 받아든 아주버님의 표정이 멋씹은 듯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디서 감히 제 앞에서 남편을 부려먹을 생각을 한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어요. 전 아주버님이 방에서 나가는 걸 보고선 주방으로 돌아와 아침을 마저 차렸어요. 예, 그까짓 와이셔츠 좀 빌려주면 어디가 덧나니? 아주버님이 다림질하는 모습을 본 어머님이 득달같이 달려와 따지더라고요. 전 밥상을 차리며 대답했어요. 그까짓 와이셔츠 아주버님이 좀 다려 입으시면 되죠. 저한텐 제 남편이 하늘 같아서 구겨진 와이셔츠 입고 출근하는 꼴은 못 보겠는 걸 어째요. 그렇다고 식구들 아침밥 굶겨가며 제가 아주버님 와이셔츠까지 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 싫으시면 아주버님도 장가 빨리 가시면 되겠네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냐? 어머님, 벌써 6시가 넘었어요. 이러다 제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하게 생겼어요. 얼른 식사들 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아침 식사. 편할 리가 없었어요. 어떤 말로 혼을 낼까 생각에 빠진 것이 화난 어머님과 여전히 어두운 표정의 아주버님. 그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남편. 저는 일부러 더 오버를 하며 남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많이 먹어. 당신이 우리 집 기둥인 거 알지? 많이 먹고 힘내. 어? 고마워. 당신도 많이 먹어. 오늘따라 더 맛있네. 그런 우리가 꼴 보기 싫었는지 아주버님의 핀잔이 시작되더라고요. 맛있기는. 재수씨, 국 간이 너무 싱겁네요. 저 소금 좀 더 주세요. 아, 그래요?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은데. 그래도 소금 드려요? 네. 저는 짜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주세요. 네, 알겠어요. 전 소금을 가져다가 아주버님 국에 넣어드렸어요. 꽤 많이요. 도대체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예요? 너무 짜잖아요. 어머, 짜게 드시는 걸 좋아하신다길래 어쩌죠? 다시 드려요? 그렇게 짜면 형이 다시 떠다 먹어. 남의 와이프 그만 부려먹고. 처음이었어요. 식구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을 본 건. 순간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억지로 참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은 많이 긴장한 듯 경직된 표정이었지만 제 눈엔 그 모습마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여자 하나 잘못 들였더니 별 꼴을 다 보는구나. 어디 감히 네가 형한테 큰 소리를 내는 게냐? 얼른 형한테 사과 못해? 두 사람의 압박에 남편이 주춤하더군요. 아무래도 더는 무리일 것 같아 제가 나섰어요. 7시 다 돼가는데 얼른 출근하시죠? 당신도 다 먹었으면 얼른 출근해. 어머님, 놓여오신 마음 잘 알겠으니 나중에요. 이러다 정말 지각하겠어요. 아주버님 출근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각이라도 하시면 어째요? 얼른요. 저는 호들갑을 떨며 남편을 일으켜 출근을 시켰고 아주버님도 떠밀다시피 해서 내보내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말을 할 틈도 없이 뒷정리를 시작해버렸죠. 하지만 어머님은 물러설 생각이 없으신지 제 뒤통수에 대고 혼내시더라고요. 너, 네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제가 저렇게 변한 게야? 어머, 어머님, 제가 뭘 구워 삶아요. 전 그저 다른 부부처럼 아끼고 사랑만 줬을 뿐이에요. 뭐야? 워낙 자존감이 없던 사람이라 고작 아껴주고 사랑만 줬을 뿐인데 저렇게까지 변했네요. 너무 대견하지 않아요? 저래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너 지금 나 놀리는 게냐? 아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저 사람이 남자다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 당당하게 제 할 말 다 하는 모습이 싫으신 건가요? 그럴 리가 있냐? 난 그저 한참 어린 아우가 하늘 같은 형님한테 큰 소리 치는 게 버릇이 없다. 이 뜻이야. 에이, 어머님. 아주버님이랑 그이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아까 일은 아주버님이 너무 하셨죠. 제가 아주버님께서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사실 아주버님이랑 제 촌수가 가깝다면 가깝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막대할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럼 첫째가 네 눈치라도 살펴야 한다 이 말인 게냐? 첫째는 귀한 장남이라 우리가 키울 때도 귀히 여기며 키웠다. 그리 귀하게 키운 내 장남한테 네가 그 사소한 부탁도 못 들어준다 이 말이냐? 어머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남편의 차별이 어땠을지 딱 알겠더라고요. 제 앞에서도 이런 식인데 남편이 자라온 세월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전 지금 물러서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에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한다. 이 뜻이죠. 어머님, 저도 외동딸이라 나름 귀하게 컸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샤워하러 갈 때 그냥 가서 다 씻고 아주버님 불러서 속옷 심부름 시켜도 되겠네요? 저한텐 그게 아주 사소한 부탁이고 친정에서도 그랬거든요. 매, 매, 매야?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장희빈의 표독스러움과 같아 살짝 겁이 났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하고 싶은 말을 마저 했어요. 이것 보세요. 어머님도 말문이 막히시죠? 저도 사실 아침에 그랬어요. 저도 이런데 그이는 오죽했겠어요? 자기 와이프를 식모 대하듯이 하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남자게요? 그냥 바보, 멍청이 아닐까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는 어머님 모시려고 들어왔지 아주버님 모시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합가해서 어머님 잘 모시면 재산 다 주신다고. 그 조건에 아주버님이 없었잖아요. 아, 그렇다고 제가 아주버님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아주버님이 잘 대해주시면 저 역시 아주버님께 잘해드릴 거예요. 초지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또박또박 할 말을 하는 저를 보며 어머님은 안 되겠다 싶으신지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에에, 점심상 좀 거하게 차리거라. 친구들 온다고 했는데 깜빡했구나. 한 5명쯤 온다고 했으니 그리 알고 준비해. 이렇게 갑자기요? 장 본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하겠네. 네 말대로 잘 모신다고 하지 않았니? 어디
내 재산 받아갈 자격이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오늘은 왜 안 하시나 했던 재산 타령이 나오고 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산 것이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선거 공약하듯 입만 떼면 주신다는 그 재산, 대체 얼만큼이나 주시려고 저러시나 하고요. 처음에 아무 욕심 없던 사람도 저렇게까지 하면 욕심이 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갈비찜과 해물탕이 메인이었는데 하기엔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유명한 맛집에서 포장해 제가 한 척 옮기고 나머지 몇 가지만 제가 해서 상을 차렸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예, 너 며느리 하나 잘 얻었다. 요즘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니? 음식 정갈하게 담은 거 좀 봐라. 솜씨도 좋네. 특히 이 갈비찜은 살살 녹네 녹아. 하여튼 이 집 둘째 아들 장가 하나는 잘 갔다니까. 요리 잘해 혼자 되신 시어머님 잘 모셔. 아주 배가 다 아플 지경이다. 저를 골탕 먹이려고 부른 친구들인데 본인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어머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얘가 그냥 들어왔겠니? 내가 나 모시면 재산 다 준다는 말에 혹해서 이러고 있지. 그렇지 않았으면 합가는커녕 얼굴이나 보고 살 수 있었겠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합가하려는 찰나에 어머님이 재산 주신다고 하셨었어요. 제가 말을 끼어드니 어머님이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친구분들이 제 편을 들며 거들어 주셨어요. 예, 우리 며느리는 지금 당장 내 재산 다 준다고 했는데도 합가는커녕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싫다고 하더라. 맞아. 요즘 애들 다 그래. 우리 때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 때나 시부모 모시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지. 요즘에 그랬다간 다 늙어서 낡아 빠진 요양원 신세나 져야 한다고. 실버타운은 아니더라도 최신식 요양원에라도 가려면 며느리한테 잘해. 요양원은 무슨 우리 장남이 가만히 있겠어? 너희도 알지? 우리 장남이 둘째 가라면 서러운 효자인 거. 요즘도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또 시작된 어머님의 장남 자랑에 친구분들은 눈을 피하며 식사에 열중하시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친구분들도 얼마나 들으셨는지 지겨운 눈치셨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자랑하시는데 중간에 한 친구분이 약속 있는 걸 깜빡했다며 판을 깨지 않았다면 우리 장남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효잔지 한 방에 쑥 하고 나왔지 뭐야? 하는 레퍼토리까지 나올 태세였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준비하신 저를 골탕 먹이기 작전은 실패로 끝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출했던 제가 볼 일이 빨리 끝나 예상보다 집에 일찍 도착한 날이었어요. 집으로 들어서니 출근하셨던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어? 오늘 일찍 퇴근하셨네? 전 그렇게만 생각하고 중문을 열려는 찰나 예상치 못한 대화에 멈춰섰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당연한 거 아니니? 장남인 네가 장가를 간다는데 그깟 건물이 중요해? 내가 못해줄 것이 뭐가 있느냐?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진짜예요. 형편 나아지는 대로 어머님도 모시고요. 그런데 둘째 이 사실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사실 둘째보단 재수 씨가 더 걱정이에요. 재산 주신다고 한 약속 철석같이 믿고 있을 텐데. 그깟 약속이 뭐가 중요하니?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각서 한 장 없는 말뿐인 약속. 그리고 걔 하는 꼴 좀 봐라. 지금 같아선 합가할 때 줬던 필요도 없는 작은 땅도 다시 뺏고 싶은 심정이야. 그 농사도 못 짓는 땅이요? 그래, 그 땅. 다시 안 뺏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혹시나 이 사실 알면 당장 나가 산다고 난릴 텐데. 저도 아직 어머님 모실 상황도 못 되고, 언젠가는 제가 모실 건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하더라도 신혼생활은 즐기고 말을 꺼내도 꺼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다 알지, 우리 장남 마음. 걔들이 어떻게 알겠니? 너하고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평생을 가도 모를 거다. 그리고 혹시나 알게 되면 다른 건물 처분해서 물려준다고 하면 되지 뭐. 요즘 따라 아주버님이 너그럽다 싶었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입만 떼면 주신다던 재산은 애초에 주실 생각도 없었고, 합가할 당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시며 주셨던 작은 땅도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사람인지라 욕심은 났었지만 큰 기대가 없었던 터라 크게 실망하진 않았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화는 좀 나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두 분 말씀은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그 재산 중 일부는 아주버님 집 사주셨고, 남은 건물조차 저희 줄 생각은커녕 애초에 땡전 한 푼 줄 생각도 없으셨다. 이 뜻이네요? 저의 등장에 많이 당황한 두 사람이 저를 보더라고요. 두 사람이 보기에도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지 저를 달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했죠. 아직은 수족처럼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재수씨, 그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께 빌린 거예요. 제가 장가를 가게 됐지 뭐예요? 그래, 아가. 네가 오해하는가 본데 다 빌려준 거야. 그리고 말이 그렇지. 내 남은 재산은 다 너희 몫이란다. 내가 너희 주지 누굴 주겠니? 퍽이나 주시겠어요. 저는 마음의 소리를 속으로 삭히며 건성으로 대답하곤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길 기다렸어요. 여보, 괜찮아? 당신도 들었구나. 나도 난데 당신은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어차피 기대도 안 했는걸. 난 그저 미우나 고우나 부모니까 마지막 효를 다하려 들어왔던 거였어. 우리 올해로 합가한 지 2년쯤 됐지? 이쯤 하면 된 거 같은데 이제 다시 분가할까? 타이밍도 제격이긴 한데 당신 정말 괜찮아? 난 정말 괜찮다니까. 그럼 5개월 뒤에 나가자. 그때 세준거 계약 만기야. 어때? 그래, 그러자. 일단 그때까지 어머님한텐 비밀로 하자. 그래. 저흰 남은 5개월을 좋게 잘 지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셨고요. 저의 형님이 되신 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그 어린 나이만큼 뇌도 어린 것인지 개념 따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잔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집안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리저리 잘도 피해가더라고요. 분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좋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괜히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머님의 주지도 않을 재산 타령은 계속되고 있었고요. 저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니 살아생전엔 제발 아주버님만 주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버님은 물론이고 형님도 저희가 봤을 땐 어머님을 모실 사람으론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나마 어머님도 재산이라도 쥐고 계셔야 남은 여생 편히 사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흰 모진 냉대에도 2년 넘게 모시고 산 것으로 저희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그리 생각했으니 다신 모시고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의 분가가 생각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한바탕 소란과 함께요.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이었어요. 칠수는 작년에 성대하게 하셨고 올해는 그저 가족끼리 밥만 먹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껏 제사 한번 챙긴 적 없던 형님이 아침부터 시댁으로 와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동서? 오늘 어머님 생신인 거 잊었어요? 1년에 하루밖에 없는 생신인데 신경 좀 쓰지 그랬어요? 특등급 소고기 미역국에 전복에 잡채. 그것 말고도 먹을 게 이렇게나 많은데 이 정도면 됐죠. 뭐 얼마나 더 신경을 써야 했을까요? 그리고 형님, 어제 제가 음식 준비 좀 같이 하자 했을 땐 바쁘시다 하더니 제가 어젯밤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음식 다 해놓고 나니까 떡하니 와서 이러는 거. 본인이 생각해도 좀 얄미운 짓이라 생각 안 해요? 진짜 바빠서 그랬죠. 그러지 말고 우리 출장 뷔페 불러요.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네? 그럼 이 음식들은 다 어쩌고요? 어쩌긴 내일 먹으면 되죠. 아, 나 갈 때 좀 싸주면 되겠다. 그럼 됐죠? 그러면 뷔페 부를게요. 형님,
아, 형님, 형님! 저의 부름이 들리지도 않는지 형님은 재빠르게 출장 뷔페를 부르고선 어머님께 명품 가방을 안겨드리고 있더라고요. 밤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말 그대로 열받아 죽을 것만 같았지만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저렇게 서로 좋아 죽으니 맘 편히 분가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출장 뷔페팀이 오고 저흰 맛있게 식사를 마쳤어요. 제대로 대접받은 시어머님의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너무 과한 대접에 꺼림칙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저기 어머니. 뷔페팀이 사라지고 과일을 챙겨오니 아주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왜 그러는 게냐? 무슨 일 있는 게냐? 그게... 아주버님이 말끝을 흐리자 형님이 말끝을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이 사람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이 사람한테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머님은 꽤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저희도 적잖게 당황했지만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어머님 건물 한 채 더 있다고 하던데 그거 좀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 재산 다 장남인 이 사람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긴 하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나섰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 재산 저희 주시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모시고 사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뻔히 저희 듣는 데서 그렇긴 하다뇨. 정말 이건 아니죠, 어머님. 동서는 좀 빠지죠? 제가 왜 빠져야 해요? 여기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전데 제가 왜요? 동서, 그 건물이 어머님 건물이지 동서 건물인 줄 알아요? 아니, 그리고 서방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동서가 나서서 이 난리인 줄 모르겠네. 그럼 형님은요? 아주버님도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나서냐고요? 이거랑 그거랑 같아요? 그럼 같지. 다를 건 또 뭐래요? 뭐? 야, 너 아까부터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내가 엄연히 손 윗사람인 건 몰라?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고분고분하게 대답이 날 것이지 어디서 버릇없게? 뭐? 야, 버릇? 너 말 다 했니? 뭐? 너? 그래, 너. 말 놓길래 서로 말 까자는 뜻인 줄 알았는데 왜? 이게? 눈이 제대로 돌아버린 형님은 제 머리채를 낚아채더라고요. 저도 물론 형님의 머리채를 인정사정 없이 잡았어요. 이래봬도 제가 학창 시절에 팔씨름 좀 했던 터라 손쉽게 제압이 되더라고요. 그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아귀에 집중시켰더니 더 힘이 넘치기도 했고요. 하여튼 형님이 밀린다 싶으니 시어머님이 말리시더라고요. 뭐 하는 짓들이냐? 그만두지 못해? 어머니, 저 머리카락 다 뽑히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뽑힌 머리카락을 어머님께 내밀며 오는 형님을 보던 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리 첫째가 나이가 어려도 너한텐 형님이야. 그런데 네가 반말하는 것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잡아? 어머님, 반말도 형님이 먼저 했고 머리채도 형님이 먼저 잡았어요.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다 참고만 있었어야 했어요? 그럼 참아야지. 그러게 애초에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대들래? 맞을 짓 했으니까 맞는 게야. 알겠어? 어머님, 왜 저보고만 그러세요? 그 순간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전 충격이 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너 같은 걸 보고 매를 번다고 하는 게다. 오냐 오냐 해주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는 게야? 뺨을 부여잡은 저를 향해 어머님의 호통이 이어지던 그때였어요. 어머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이 어머님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한테 하신 거로는 부족하세요? 뭐라고?
저한테 하신 거로는 부족하시냐고요. 지금 하시는 행동 전부 저 어릴 때 저한테 하시던 행동이잖아요. 제가 맞는 말 하면 맞는 말 한다고 뺨 때리시고,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뺨 때리시고, 저 형이 어머니 지갑에서 돈 훔쳐갈 때도 제가 혼났고, 형이 어머니가 제일 아끼던 비싼 도자기 깼을 때도 제가 혼났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고요. 어머니가 사실은 그 모든 잘못을 형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절 혼낸다는 걸 알면서도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났었다고요. 그냥 늘 하시던 말씀대로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저러시겠지 하고 다 참았다고요. 그런 어머니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다 참고 넘겼다고요. 참기는 왜 참니? 누가 참으라고 했어? 그리고 너 진짜 소름이 끼치는구나. 속으론 그런 생각하면서 합가는 왜 했어? 그래도 어머니니까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모셨던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절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분이니까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하시는 행동 보니까 정말 후회가 돼요. 네가 후회가 되면 어쩌겠단 말이냐? 어쩌긴요.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아니, 인연 끊겠습니다. 앞으로 저나 이 사람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주신다던 재산?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나 그 재산 형한테 다 뺏기지 않게 지켜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이로써 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주신 땅은 이제껏 저나 집사람이 어머니 모셨던 값으로 치고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시는 동안 평안하시고 돌아가시더라도 연락 주지 마세요. 연락 주셔도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말한 남편은 저의 손을 잡고 그래도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짐은 다음날 이삿짐 센터를 통해 옮겨 컨테이너에 맡겨두었고, 집은 팔기로 했답니다. 시댁에서 모르는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거든요. 집을 구하기 전까지 저흰 친정에서 잘 지냈어요. 남편도 시댁보다 더 편해 보였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너 저런 남편 없다. 잘하고 살아. 친정엄마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세요. 얼마나 아끼는지 다들 아시겠죠? 저흰 한 달가량 친정에서 지내다 나와 새로운 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셨던 땅을 처분하니 대출 없이도 작은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더라고요. 남편은 회사도 그만뒀어요. 퇴직금과 조금 남아있던 돈으로 저흰 가게를 차렸고요. 한동안은 그렇게 잘 지냈어요. 시댁에서도 연락조차 없는 걸 보니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는데 시댁 제사가 있던 날이더라고요. 잘하려나 생각하는 찰나 무섭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봐봐.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계속 전화 와. 이때껏 연락도 없더니 왜? 오늘 제사잖아. 그럼 그렇지. 다 무시해. 어? 나도 형한테 전화 온다. 그냥 꺼버리자. 당신도 꺼버려. 남편의 뜻에 따라 전원을 꺼버리고 다음날 전화를 켠 저는 엄청난 문자에 놀랐어요. 부재중을 알리는 문자가 50통이 넘었고 나머지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진짜 절연이라도 하려고 이러는 것이냐? 절연할 때 하더라도 당장 와서 제사 준비는 해라. 적당히 하고 당장 오라는 등 온갖 협박을 하던 연락의 끝은 더 황당하더군요. 너희 때문에 첫째네 이혼하게 생겼다. 형 집안 풍비박산 내놓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지켜볼 게다. 어머님에게 온 연락이었어요. 꼼짝없이 집안일을 다 떠맡게 생긴 그 여자가 이혼하겠다고 선포라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끝인 줄 알았던 연락은 계속해서 왔어요. 어떡해 여보, 이거 좀 봐봐. 뭔데 그래? 전 어머님께 온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너희 때문에 첫째네가 이제 내 연락은 받지도 않는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가 그날 와서 제사만 지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아주버님도 어머님 연락 딱 끊었나 봐. 어쩌지? 어쩌긴 어째. 그러게 진작 좀 잘하시지. 조금만 잘 대해주셨어도 우리가 이랬겠어? 다 자업자득이야.
그리고 뭐가 걱정이야? 돈도 많은데 알아서 잘 사실 테니까 걱정도 하지 마.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남편은 냉정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말대로 그 연락도 무시했지만 어머님의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무시로 일관하던 저는 결국 전화를 받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네, 어머님. 아가, 어떻게 첫째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다니? 아주버님 연락도 없으세요? 연락은커녕 내 전화도 안 받은 지 오래됐어. 찾아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나한테 이래? 기다려 보세요. 연락 오시겠죠.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니 이러지. 넌 지금 사람 약 올리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역정을 내는 어머님을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저의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언성을 높이는 어머님의 소리에 제 전화를 가지고 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여전하시네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은 어머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연락 받지 마.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알겠어. 그 뒤론 연락이 와도 알 수가 없으니 잊고 살았어요. 사실 식당도 조금씩 바빠져서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으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정숙이네 둘째 며느리 아니야? 네, 잘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집에 오셨던 어머님의 친구 한 분이 우연히 오셨더라고요. 저흰 그분에게서 잊고 지냈던 시댁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난 잘 지내는데 정숙이는 오늘 내일 하잖아. 아, 집 나가서 모르겠구나. 글쎄 연락 뚝 끊겼던 장남이 갑자기 다시 찾아와서는 여행도 모시고 가고 용돈도 턱턱 주고 하길래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업이 힘들어져서 나머지 재산 뜯어내려고 왔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정숙이는 우리 장남이 그럴 일 없다며 남은 건물 한 채 정리해서 투자해줬는데 글쎄 한 일주일 잘한다 싶더니 그 뒤론 또 연락 두절됐잖아. 그러게 말 안 듣더니 그나마 집은 남겨뒀으니 망정이지 다 늙어서 길거리에 나 앉을 뻔했어.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것도 장남이라고 그렇게 끼고 돌더니 요샌 나랑도 연락도 잘 안 돼. 창피하겠지. 동네방네 소문 쫙 났으니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 네, 그렇긴 하겠네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결국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더군요. 남편은 그날 저를 피해 찾은 골목 어귀에서 10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본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심정이 어떨지 전 감히 짐작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그날 밤 남편에게 마시는 안주를 만들어주며 술상을 봐줬어요. 남편은 술 한 잔에 털어내려는 듯 시원하게 소주 한 병을 비우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열심히 음식을 연구하며 식당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남편의 노력을 하늘이 알아챘는지 식당에 손님이 넘쳐났어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그 당시 체인점 문의 전화가 많이 오던 터라 아무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가, 나다. 저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번호까지 바꿔 연락하셨더라고요. 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죽기 전에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싶어서 전화해봤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죽으신다뇨.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 네 생각이 나지 뭐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해서. 둘째랑 행복하게 잘 살아. 이만 끊으마. 그렇게 끊긴 전화를 붙잡고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말은 단호하게 하더라고요. 절대 죽을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전 여기서 끝이 아닐 거란 예감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제 예감은 적중했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입원하셨는데 환자분이 애타게 찾고 있으니 오시라고요. 저와 남편은 대기 손님까지 있던 가게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앞에 도착한 저희는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때 병실 안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응? 나 괜찮아. 그냥 입원만 한 거야. 죽는다고 했는데도 오질 않으니 어쩌겠어? 이런 쇼라도 해야지. 첫째 놈, 말도 마라. 아예 전화번호까지 바꿔서 연락도 안 돼. 내가 미쳤지. 그런 것도 자식이라고 한평생 모은 재산 다 쏟아부었으니. 그나마 둘째가 심성이라도 고우니 그걸 잘 이용해 봐야지. 다 늙어서 혼자 어떻게 살아? 이제 올 때 됐으니 끊어. 그래요. 저흰 또 속은 것이었습니다. 전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치가 떨리는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칠게 병실 문을 열었어요. 왔니? 소름 돋는 어머님의 연기에 남편은 더욱 화가 난 듯 했어요.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밖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요. 당신이란 사람 정말 이제 짓떨립니다. 할 말을 마친 남편은 주저앉은 저를 부축해서 병원을 나와버렸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청 울더라고요.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남편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안고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게로 돌아온 저희는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고단했던 하루가 지나고 저흰 약속이라도 한 듯 어머님의 어짜도 꺼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머릿속에서 시댁의 존재가 사라질 때쯤 어떻게 알았는지 식당으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아주 형편없는 꼴을 하고요. 보아하니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 시작한 사업이 망한 눈치였어요. 무슨 일이야?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무슨 일이라니? 형이 동생 보고 싶어서 왔지. 네, 형이 서방님 얼마나 보고 싶어 했다고요. 동서, 잘 지냈어? 친한 척 말을 걸어오는 형님을 보니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 저는 아예 몸을 돌려 앉아 있었어요. 형이 언제부터 내 생각을 그렇게 했다고. 형이라면 죽고 못 사는 어머니한테나 가보지 그래? 야, 말도 마라. 어떻게 어머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집에 찾아갔더니 경찰 불러서 쫓아내시더라. 나 원참 황당해서. 내가 그까지 돈 좀 날려먹었다고 어떻게 장순을 경찰에 신고하냐? 그래서 지금 내 돈까지 뜯어먹으려고 찾아온 거야?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동생아.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서 그래.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돈? 조금만 기다려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잠시 기다려보라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 아주머님과 동서에게 냅다 뿌려버렸어요. 이게 뭐야? 서방님, 이게 뭐한 짓이에요? 둘 다 내 말 잘 들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소금으로 맞은 이 순간을 감사하게 여기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아들었으면 얼른 썩 꺼져. 남편의 고함에 두 사람은 혼비백산하며 사라졌어요. 언제쯤 끝이 나려나 했던 시댁과의 인연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저흰 시댁에서 나오며 하는 일마다 잘 풀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10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시작했던 식당은 이제 50평 정도 되고요. 체인점 문의도 끊임없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어요.
쉬는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다니고요. 언제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보, 사실 절연이란 게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잖아. 결정은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단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 않고. 혹시 후회한 적은 없었어? 제 물음에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후회? 후회는 무슨? 지금이 100배, 1000배 행복해. 나한테 이제 가족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당신뿐이야. 가끔 부모님과 연 끊고 산다는 사람들을 보며 왜 그러고 살지? 하고 혀를 찬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만약 그때 남편이 강단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저흰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많이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걱정이네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